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18쪽에 교재 18쪽에 있는 명제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명제라고 해서 배워야 될 건데, 명제라는 것은 뭐냐면 참과 거짓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문장 또는 식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명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명제라는 아이를 제가 금방 말한 것처럼 참과 거짓이 구별되는 명확하게 판별이 되는 아이예요. 명확하게 판별이 되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로 들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 쉽게 생각해서 2 플러스 3은 5이다. 얘는 참이죠. 그러니까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2 플러스 3은 6이다. 얘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제라는 것은 지금 한 것처럼 참, 거짓이 명확하게 판별되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명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조건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지수에 따라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에 따라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미지수에 따라 참과 거짓이 판별되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이 5이다. 그러면 이 아이는 x가 2면은 참이지만 x가 3이면 거짓이 되죠. 이렇게 되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조건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진리집합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집합 배웠잖아요. 지금 진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아이에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것을 참이 되게 하는 글씨가 안 좋네.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조건이라는 아이의 조건을 내가 P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은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진리집합은 대문자 P를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P라는 조건이 있는데 x 플러스 3이 5이다 라고 아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x가 2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아이의 진리집합 P는 2라는 아이를 원소로 갖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조건이고 얘는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x를 원소로 하는 집합. 그래서 라지 P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조건도 지금 조건과 명제를 배웠는데 우리가 부정이라는 애를 할 거예요. 뭐를 할 거라고요? 부정이에요. 한글로는 부정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not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가 됐든 조건이 됐든 P라는 애가 있으면 이 아이를 부정을 하면 물결무늬해서 P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부정이라는 것은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and라는 영어에 and가 있으면 이 아이를 부정을 하면 5월이 되고 5월을 당연히 부정을 하면 and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모든이라는 영어로 all을 부정을 하면 어떤이라는 썸이 되겠고요. 썸을 부정을 하면 all이라는 모든이라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한글로 기억하는 것보다 영어로 기억할 때 좀 더 편하니까 영어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표제 1번을 봤더니 전체 집합 대표제 1번 봤더니 전체 집합 U라는 아이가 있는데 U는 뭐라고 그랬냐면 X는 뭐라고요? 정수래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조건 P라는 아이가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근데 이거의 진리집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 지금 한 것처럼 이 명제가 뭐가 돼야 돼요? 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명제가 아니라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그러면 이 아이가 참이 되게 하는 것은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x 플러스 3이라는 애하고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과 2 사이가 되겠죠. 그럼 내가 진리집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얘가 해가 되는 원소를 집합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정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냐면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아이는 얘를 만족하는 정수는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필수예제, 대표예제 2번을 볼 건데 다음 중 그 부정이 참인 걸 구하래요. 그러면 대표예제 2번은 1번 부정을 참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2보다 뭐가 돼요? 작거나 같대요. 그럼 이 아이를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을 하면 이거의 부정은 반대로 바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겠고 2가 돼서 부등호 방향 바뀌고 여기는 등호가 들어갔는데 부정을 하면 등호가 안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이 아이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마이너스 2가 2보다 클 수는 없겠죠? 당연히 거짓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2 플러스 2는 2 곱하기 2다. 그럼 이 아이의 부정은 2 플러스 2는 2 곱하기 2와 같지 않다. 그런데 얘도 4고 얘도 4니까 당연히 얘는 거짓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요. 근데요, 얘 부정을 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이렇게 되니까 부등호 바뀌고 등호 없겠죠? 그 다음에 2의 제곱. 그런데 얘는 4고 얘도 4니까 얘도 거짓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은 2이다는데 얘를 부정을 하면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은 2가 아니다가 될 거예요. 2가 아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제곱하면 2가 되니까 얘도 거짓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5번을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인데 얘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작대요. 그런데 이 아이를 부정을 하면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되겠고 이 아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아이는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해서 100개 주면 여기 2가 될 거예요. 그럼 이 명제는 2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5번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거기에 19쪽에 있는 얘기 잠깐만 좀 할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명제를 배우고 조건을 배웠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배우는 명제들 우리가 해야 되는 명제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명제들은 하나의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P가 Q로 간다. 그래서 이 아이가 조건이 되고요. 이 아이가 조건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그러면 이 아이는 x가 1이라는 조건과 x제곱이 1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아, 얘는 명제가 되죠. x가 1일 때 이 아이는 무조건 참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 둘 다 딱 쪼개서 봤을 때 얘도 조건이고 얘도 조건인데 우리가 P이면 Q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 앞에 조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정이라고 하고 이 뒤에 거를 결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건 두 개가 이루어져서 명제가 되는 아이인데 가정과 결론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의 명제의 표시는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참이에요. 그러면 P는 Q로 간다고 해서 참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하고요. 만약에 이 아이가 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서 거짓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명제, 이런 명제에 참과 거짓을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보세요. 쉽게 생각해서 한글로 읽어서 이해되는 이런 것들은 쉽게 나오는데 또 수학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요. 이 아이의 진리집합을 제가 Q라고 했을 때 P가 참인 명제는 P가 이 Q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거짓이면 P가 Q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면 이 명제는 참인 거고 만약에 포함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면 좀 빨라요. 지금 거기에 대표예제 3번을 잠깐만 볼 건데 대표예제 3번을 봤더니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의 진리집합을 잠깐 PQ라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대표예제 3번을 보면 PQ라고 했는데 나 P가 Q로 가는데 이 아이가 참이래요. 그럼 다시 말해서 나 P가 Q로 가는 게 참이면 이 아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 P라는 것은 P를 뺀 나머지니까 P의 여집합 얘는 Q. 그래서 P의 여집합이 Q에 이렇게 포함되는 아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쉽게 표시하면 P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Q라는 아이가 이렇게 바깥에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항상 옳은 걸 구하래요. 그러면 첫 번째 P가 여기 있으면 P의 여집합이 여기니까 P의 라는 데는 이 바깥의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Q라는 아이가 P에 이렇게 포함되는 거겠죠. 그러면 1번은 기억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기억은? 그러니까 1번은 틀렸겠죠. 그 다음에 2번을 볼 건데 Q가 P에 포함되죠. 근데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근데 명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전체 집합 U를 이렇게 봤을 때 Q의 여집합은 이 부분이 돼요. 근데 이 P가 더 크죠? 그러므로 2번 말고 3번 봤더니 뭐가 돼요? Q의 여집합은 당연히 P에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요? 참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Q가 P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아니라 Q라는 하고 U하고 같으면 2번은 참이 되겠지만 2번은 지금 Q가 P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Q가 U하고 같으면 얘는 성립해요. 근데 Q하고 U하고 다르면 얘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을 자꾸만 볼 건데 필수예제 4번 보면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필수예제 4번은 뭐라고 했냐면
실수 x에 대해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대요. p라는 i의 조건을 봤더니 x-1, x-2가 얼마래요?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 다음에 q라는 i의 조건을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x제곱이 a제곱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냐면 p하고 q, 명제 pq가 참이 된대요. 이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 구하라는데 이 명제가 참이면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이 i의 진리집합이 q, p. 이 i의 진리집합 q. 그럼 p가 q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서 요 문제에서 x는 1과 2 사이가 되겠죠. 얘는 x가 -a보다는 크거나 같고 a보다는 작거나 같고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만족하는 때 a의 최소값 구하라 했으니까 수직선에다가 표시하면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어서 이렇게 돼서 p가 되면요. q는 당연히 이 바깥에 a가 있고 -a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q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올려면 a는 그러므로 a라는 애가 2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a의 최소값 구하라 했을 때 답은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음수 구하라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 장 또 살짝 넘겨보시면 20쪽에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떤이라는 말과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부정하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가 명제를 할 때 국어적인 부분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모든이라는 아이하고 어떤이라는 아이. 모든은 all이라는 개념이고 어떤은 some이라는 개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성립이에요. 무조건 성립. 어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라도 되면 얘는 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이 아이를 부정을 하면 썸이 되는 거고 이 아이를 부정을 하면 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대표의 5번을 보면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문제에서 뭐라냐면 U라는 아이가 1, 2, 3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X가 U의 원소. X가 U의 원소라는 한글을 기호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걸 때 다음 명제가 참미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문제를 봤더니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이 얼마라고 했냐면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래요. 그럼 생각을 해볼 건데 문제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가 하나라도 되면 되겠죠. 뭐라도 되면 된다고요? 하나라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U가 3이 아니라 3에다가 4까지 돼 있겠네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X가 1이면 여기 있는 1이면 1은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A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A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만약에 X가 2면 2제곱은 4가 되니까 A가 돼서 A는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x가 3이면 3, 3은 9가 돼서 a가 되니까 a는 9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 맞죠? 만약에 x가 4예요. 그러면 16 되겠고 a가 되니까 여기에서 a가 16보다 작은 어떤 수가 되면 무조건 얘는 3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a가 1이면 만약에 a가 1이면 x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x에 전체 집합의 온수니까 1, 2, 3, 4 1, 2, 3, 4 다 집어넣으면 이거 성립하죠. 그러니까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얘는 다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냐면 어떤 이래요. 어떤 x. 그럼 내가 하나라도 성립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거를 봤을 때 a는 16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성립하겠죠? 하나라도. 그래서 a의 최대값을 구하랬으니까 얼마가 돼요? 16이 되겠죠. a가 16이 되면 이 i는 x가 4일 때는 참이지만 x가 3, x가 2, x가 1일 때는 참이 되어 거짓이 돼요? 거짓이에요. 하지만 얘는 어떤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가 돼요? a의 최대값은 16이 돼요. 근데 만약에 모든 x에 대하여 얘가 참이 되기 위한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때는 a가 1인 i가 되겠죠. a가 1이면 이 자리에 뭘 집어넣든 간에 여기에 있는 i를 뭘 집어넣든 간에 참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표예제 6번을 짚어볼 건데요. 대표예제 6번은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 부정에 참과 거짓을 판별을 하래요. 부정을 하는 얘기인데 거기 봤더니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 x의 제곱 플러스 3은 얼마라고 하냐면 0이래요. 그러면 원래 명제를 한번 볼 건데 보세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0이 이거를 만족하는 x를 구하라는 아이인데 보세요. 실수인데 이 i가 되려면 x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이 문제에서 원래 명제는 2x제곱은 마이너스 3이 돼서 x제곱이 2x의 제곱은 마이너스 3, x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3 될 거예요. 이런 실수는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명제는 거짓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뭘 구하라냐면 부정이래요. 그럼 이 아이의 부정을 하면 보세요. 부정을 하면 우리 아까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어떤은 올 모든으로 바뀌어요. 모든으로.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거를 부정을 했고 이제 이거 부정하면 2x의 제곱 플러스 3은 0이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지금 부정을 썼어요.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실수 어떤 애를 집어넣어도 얘는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아까 했던 것처럼 2x제곱 플러스 3이 0이 된다는 얘기는 2x제곱은 마이너스 3이 되겠고 x제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실수를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이 안 되죠. 0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명제는 참인 아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 이거는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명제에서 어떤가 모든인가 어떤이라는 애를 배웠다면 명제에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떤 명제가 주어지면 이 아이의 역과 대우 뭐 이런 애를 구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명제의
대우라는 아이가 있고 참고로 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는 부정이라는 말이에요. 얘는 뭐라고요? 부정. 지금 앞에서부터 배웠던 것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P가 Q로 가는 어떤 명제가 있어요. P가 Q로 가는 어떤 명제. 근데 이 명제를 뭐 할 거냐면 앞뒤로 가정 결론인데 가정과 결론을 바꿔요. Q가 P로 가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이라고 해요. 가정과 결론이 바뀌는 거, 위치가 바뀌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역. 그 다음에 P가 Q로 가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E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E. 부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을 제가 다시 뭐 할 거냐면 아이고 이렇게 파란 불이 나는데 얘를 뭐 할 거냐면 다시 역을 취할 거예요.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역을 취하면 이 아이하고 이 아이 위치 바뀌니까 나Q는 나P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이 아이를 2를 구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를 이렇게 앞뒤, 가정과 결론이 바뀌는 걸 역이라고 하고 부정을 취한 걸 2라고 해요. 근데 역을 취하고 다시 여기서 2를 이렇게 취하면 얘가 이렇게 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우라고 해요. 그럼 얘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 대우가 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말을 할 거냐면 이 명제가 참이면 이 아이도 참이 돼요. 대우도. 그래서 A하고 있는 파트너, 짝꿍, 같이 가. 그래서 꼭 기억해 놓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와 당연히 이 아이도 대우 관계니까 같이 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명제의 역이대우라고 해서 꼭 기억해 놓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3단 논법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3단 논법이라고 해서 뭐냐면 기납법에서 많이 쓰는 건데 국어의 증명 방법이에요. 3단 논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P가 Q로 가는 명제가 참이에요. 그리고 Q가 R로 가는 명제가 참이에요. 그러면 P가 R로 가도 참이 되겠죠. 이게 3단 논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많이 드는데 뭐로 듣냐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아이가 3단 논법에서 제일 많이 드는 예시예요. So man die, so die. 보시겠죠? 아니, 모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3단 논법에서는 조금 얘는 잘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되고 얘는 저는 무조건 기억을 해야 돼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 대표제 7번을 보면 명제 대표제 7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어떻게 푸냐면 보세요. x제곱이 플러스 a가 0이 아니면 이게 0이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참이래요. 얘가 참이 될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는데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 보세요. 이 명제를 이 명제를 Q라고 하면 P가 Q로 가는 명제예요. 그래서 가정 결론이에요. 얘가 참이죠? 그러면 이 아이가 이 명제가 참이면 다시 말해서 not Q가 not P로 가는 이 아이도 참이 되겠죠. 그쵸? 아까 여기서 대우에서 해줬으니까 그럼 이 아이의 대우를 구해요. 대우를 구하면 x가 2이면 이거 부정해서 앞으로 올 거니까 얘 부정해서 이쪽으로 가니까 x제곱 플러스 a도 0이다.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 되겠죠. 그럼 명제가 참이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참이어야 돼, 거짓이어야 돼요? 참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4 플러스 a는 0, 그럼 내가 구하는 a는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얼마?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쉽죠. 그래서 명제에 대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8번을 하나 볼 건데 8번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세조건 PQR에 대해서 P가 Q로 가고 그 다음에 나P가 R로 간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모두 참이래요. 아, 얘가 참이래요. 그러면 생각을 잠시만 한번 해볼게요. 참이면 얘는 이렇게 두 줄로 갖고 오고 참이면 두 줄로 가겠죠. 보세요. 이 아이의 대우를 구할 거예요. 얘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니까. 그럼 대우를 구하면 나 Q는 나 P로 갈 거고요. 이 아이가 참이니까 대우도 참이니까 나 R은 P로 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이 아이와 이 아이를 보면 뭐가 성립해요? 아, 그러므로 나 Q는 R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봤더니 나 R은 어디로 가요? Q로 가죠. 그래서 얘네 둘이 또 대우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럼 지금 얘네 둘이 참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참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항상 참인 거, 다음 중 명제 중 항상 참인 걸 구하라 했으니까 거기에 복이 있는 애 중에 얘하고 똑같은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같은 애가 참이 되게 됐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몰라요? 알아야 돼요. 이 아이는 명제에서 대우에 관한 얘기고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는 거는 3단 문법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명제의 기본적인 명제 부분만 오늘은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꼭 기억해 놓으시고 꼭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대표님이 다 풀어줬으니까 밑에 있는 유제 문제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 실전 연습 문제를 조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냥 끝내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 23쪽에 실전 연습 문제, 실전 연습 거기 두 문제만 좀 풀어줄 거예요. 몇 번을 볼 거냐면 거기에 11번을 잠깐만 볼게요. 11번을 보면 지금 이 문제 여기를 안 지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11번을 봤더니 두 조건 P라는 아이가 11번을 보면 P라는 아이가 조건이 뭐라고 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문제에서 뭐라냐면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Q라는 아이가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A보다 뭐라고 하냐면 작거나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냐면 나 P가 Q이기 위한 나 P가 Q로 가는데 이런 명제에서 참이 될 때 A의 최소값 구하래요. 그러면 양수 A의 최소값 구하라 했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 P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은 걸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진리집합을 보면 P의 여집합은 X바 이거 인수분해 되죠? 요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5라는 애하고 X 플러스 3으로 0보다 작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쪽 거를 볼 건데 이 아이는 Q는 그대로 가니까 X-2에 절대값이니까 A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A보다는 크거나 같고 A가 X가 양변에 다 1을 더하면 A 플러스 2가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돼서 이렇게 정리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직선으로다가 표시를 해두면 지금 얘는 마이너스 3, 얘가 5. 이 아이가 이렇게 돼서 얘가 P의 여집합이라는 애가 될 거고요. 근데 이 P의 여집합이 어떻게 돼요? Q에 포함돼야 돼요. 그럼 Q는 얘는 등호가 없고 얘는 등호가 있으니까 이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겠고 여기가 A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a 플러스 2라는 아이가 5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도 되니까 a는 3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는 애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이렇게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겠죠?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a는 5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럼 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그러므로 제가 구하는 a는 얼마보다?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문제에서 a의 최소값 구하라니까 얼마가 돼요? 5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몇 번을 볼 거냐면 12번을 잡으면 볼 거예요. 12번은 12번은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은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 이거이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냐면 이거의 부정이 참이래요. 그러면 일단 이 명제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얘를 부정을 할 거예요. 부정을 하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건 뭐라고 했죠? 모든 실수.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를 부정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참이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x에 대하여 얘가 성립해야 돼요. 고등수학 상에서 풀었죠. 이 아이가 모든 실수라는 해를 가지려면 이 아이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그러므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봤더니 짝수니까 4분의 d를 따지면 얼마 돼요? 9.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k는 9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최소값. k의 최소값은 얼마가 돼요? 9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풀 줄 알아야 돼요? 몰라요?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 배운 거는 일부분이에요. 명제는 고등수학 상 중학교 내용들이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서 다 할 줄 알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그것도 국어적인 부분이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고 강의 천천히 다시 듣고 이해 안 되면 또 듣고 문제 다시 또 풀어보고 그 다음에 명제 여기 대고 한다면 또 절대 잊어먹지 마시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 명제 2에서 명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